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경남지부에 5시간 매수신청 대리 강의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 우리 국내의 최고 경매의 전문가이시고 특수경매의 1인자이신 이종실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종실 교수님께서 약 2회에 걸쳐서 60분씩 아마 2차례 정도 강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수강하시고 우리 이종실 교수님의 그 노하우를 실전을 전수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이종실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종실 교수님 맞이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종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저는 강의를 하는 것이 일반 경매 강의가 아니라 특수한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서 낙찰 받아서 팔기까지의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좀 들으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매의 권리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고, 제 강의는 낙찰 받고 난 후에 파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되고, 어떤 부동산을 사야지 돈이 되는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 제 강의의 추천 물건이 잘 이해가 가시지 않은 분은 유튜브에서 이종실이라고 치면은 이종실에서 보면 토지개발과 특수경매 일반 강의는 유튜브에서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네, 한양대학교 지금 겸임교수로 지금 토지개발 과정에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소개 듣고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부동산 투기하러 왔습니까? 투자하러 오셨습니까? 그럼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고 대통령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투기를 해요? 투자를 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이 투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가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놈이 하면 투기고 제가 하면 투자입니다. 투자 못 땄고 투기 못 땄습니까? 부동산으로 돈 좀 벌자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을 지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은 투자입니다. 그거는 자유경제주의 원칙에 의해서 절대 문제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법을 어기면서 할 때는 그것이 투기꾼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법을 알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은 투자, 법을 어기고 하는 것은 투기. 저는 그렇게 나눴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수익을 위한 부동산 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동산을 사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부동산을 사는 목적에 대한 강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는 거다 보니까 팔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왜 산다? 팔기 위해서 산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갑자기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팔기 위해서 사는데, 팔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부동산을 골라야지 좋은 부동산을 골라서는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되는 부동산과 좋은 부동산을 착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골라주는 것이 좋은 부동산을 골라주지 않으면 왜 저런 걸 골라주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소유하는 목적으로 살 때는 좋은 부동산이지만은 돈이 되는 부동산은 내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돈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장님. 제가 경매 물건이 49%까지 떨어져서 제가 그거를 하나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거 사십시오. 돈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산소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려면 맨날 같이 뭘 봐야 돼? 또 나오려면 뭘 봐야 돼? 사요, 안 사요? 네? 교수님 사람 사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산소가 있어도 돈이 좀 사야죠. 아니, 살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수가 있으니까 사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좋은 부동산을 머릿속에 고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을 고르지 말고 산소가 있든지 맹지가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샀을 때 내가 팔아야 되는데 이 내가 산 이 부동산을 팔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팔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하는 강의는 파는 방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황 원장님께서 하시는 강의는 경매로 싸게 사는 방법을 강의하시는 거고, 저는 그 싸게 사온 것을 파는 방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동산에 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특수경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특수경매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럼 어떤 거는 일반 경매고 어떤 거는 특수경매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 달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한 번도 제가 특수경매를 강의한다고 그러면서, 그럼 일반 경매는 뭐고 특수경매는 뭔가를 저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수강자 한 분이 아니 그 일반 경매 말고 특수경매 강의하신다고 그랬는데, 특수경매 뭐가 특수입니까? 그 저도 그래,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특수경매 강의한다 그러는데 그럼 일반 경매는 뭐고 특수경매는 뭔가, 그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경매로 부동산을 살려면은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하죠. 권리 분석을 할 때,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이 부동산을 사서 살 때 경매로 샀으니까 법원에다 내는데, 돈을 집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 내죠. 근데 법원에다 내는 돈 말고 내가 따로 별도로 줘야 되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 분석을 할 때 건물에 대한 권리 분석으로 끝나고 바로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건물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땅에 대한 권리 분석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은 특수경매. 일반 경매는 건물에 관한 권리 분석만 끝나고 입찰을 할 수 있으면 일반 경매. 아파트를 사실 때에 땅에 대한 권리 분석 해야 해요. 다세대 사실 때 땅에 대한 권리 분석 해야 해요. 이렇게 땅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경매 물건이 있고,
건물에 대한 권리 분석을 따로 하고 또 땅에 대한 권리 분석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뭐예요? 그게 특수경매다. 즉 다시 말하면 땅에 대한 원칙과 법규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땅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입찰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땅과 부동산에 대한 건물에 관한 권리 분석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어려워서 하지 못해서 가격이 떨어진 것만 제가 추천을 해서 입찰에 들어가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팔게끔 하는 것이 제 강의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무슨 강의를 하는지 이해를 하셨죠?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부동산이 되느냐? 매입과 매출의 차이가 큰 것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는 물건이 한 70%에서 80%가 49%까지 떨어진 것을 추천을 하지 70% 떨어지는 것도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한 20%밖에 안 되고 신권으로 추천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2%도 안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경매 물건을 제가 이렇게 고르거든요. 쭉 고르고 추천을 하기 전에 현장도 가봅니다. 가보면 제가 제일 먼저 그 물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것을 샀을 때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누구한테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삽니다. 돈 없이 싸게 사자는 얘기지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사놓고 안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샀을 때에 그 부동산에 사는 것에 숨어있는 뜻을 제일 먼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사게끔 되면 여러분이 돈을 주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나면은 등기 이전을 하죠.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죠. 그러면 돈을 지불했을 때는 반대급부가 나한테 와야 되죠. 그 반대급부로 나한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뭐가 온다? 사용의 권한이 온다. 두 번째 처분의 권한이 오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는 그 부동산의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을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는 것과 사용하는 것과 처분의 권한이 온다고 얘기하면 그게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 혼자 샀을 때는 사용의 권한이 나한테 오고 내가 혼자 샀을 때는 내가 팔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언제 생기냐면은 세 명이 같이 샀거든요. 사용의 권한 누가 결정하죠? 합의한다 그랬는데 합의가 되면 뭐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면 법률적으로 셋이서 같이 샀다 그러면 그 사용의 권한이 누구한테 가게끔 됩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을 갖고 지분 경매를 제가 강의를 많이 하게끔 되는데 두 번째 보면 처분의 권한이라 그랬죠. 처분의 권한이 온다 그랬죠. 세 명이 같이 샀어요. 한 명은 처분하자 그러고 두 명은 처분 안 한대. 처분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때 처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처분을 못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처분을 못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도장을 안 찍어도, 협조를 안 해도 나는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어떤다? 찾아내고 처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지분으로 가졌어도 사용의 권한이 있고, 지분으로 갖고 있어도 처분의 권한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매로 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 돈이, 매입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 떨어진 것을 해결해서 정상가에 파는 것이 제가 투자의 방법입니다. 제 경매 경험에 의하면은 가격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안에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나오게끔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왜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진 이유. 거기를 사용할 수가 없게. 그렇죠. 제가 땅을 샀으면 사용의 권한이 저한테 와야 되죠. 근데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있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으니 그 땅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땅을 사도 사용의 권한이 나한테 넘어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때 다른 사람이 건물을 내 땅을 사용하고 있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건물을 없애고 사용의 권한을 내가 다시 찾아오게끔 되면 돈이 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것이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입니다. 두 번째, 지분 매각. 여러 명이서 같이 갖고 있는데 사용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죠? 과반수에 있죠. 그러면 5명이 공동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3명이 합의하면은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의 권한은 어떻게 되죠? 5명이 갖고 있는데 1명은 처분하겠다 그러고 2명은 처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처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처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처분하는 방법이 없어요? 처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처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처분합니까? 처분하는 방법 어떻게 처분합니까? 5명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데 나는 팔고 싶은데 나머지 4명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팔아요? 공동 투자하는 사람 사락이야. 이럴 때는 아니 법을 이용하게끔 되는데, 법의 민법에 공유자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에게, 판사님 저는 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같이 갖고 있는데 나는 처분하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처분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판단이 어떠다? 분할을 해 줍니다. 분할을 하고 나면 나 혼자 주인이 됐으니까 그때 팔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추천해준 땅이 있거든요. 가보셨어요? 맹지야. 사요 안 사요? 맹지면 좀 곤란. 맹지야. 진도가 없어. 사요 안 사요? 안살 것 같습니다. 예? 안살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맹지도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팔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맹지를 사요 안 사요? 아니, 맹지는 왜 사지 않습니까? 맹지를 사지 않는 이유.
사는지 잘 좀 생각해봐요. 맹지를 사지 않는 이유 잘 생각해봐요. 살 사람이 없어요. 안 사요. 잘. 아이 참 살란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니라니까. 아니 다 이런 겁니다. 아까 땅을 사면 사용의 권한을 산다 그랬죠. 내가 땅을 샀는데 사용의 권한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건물을 짓는 거야. 그런데 진입 도로가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거든요. 사용이 그러면은 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은 땅을 산 거야, 흙을 산 거야. 흙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사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도상 맹지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사야지 안 사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근데 일반 사람들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면 무조건 건축허가가 안 난다고 생각하고 안 산다 이럽니다. 근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 땅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에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이 전부 다 몇 개죠? 28개 맞습니까? 그 28개의 지목 중에서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땅. 지목이 임하면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죠. 그 지목이 임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이라는 특별법 적용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답, 과수원, 농지죠. 농지법의 특별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28개의 지목 중에서 임하는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이 임하는 산지관리법의 특별법을 적용받고 전답, 과수원은 농지법의 특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사고자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의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몰수. 네?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만들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뭐 하는 물건이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어디다 써먹어? 네이버. 아니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시면은 특수경매 입문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 땅에 대한 걸 알아야 되거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어디다 써먹는 물건이야? 제가 알기로 법원에 예. 그 입찰 들어갈 때 예. 농지증을 그러면 법원에 입찰 들어갈 때는 해야 되는데 일반 매매할 때는 농지증 안 필요합니까? 그럼 그거 아니잖아. 자, 그건 안 농- 그렇지. 다시 말하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다 보십시오. 경매는 농지증을 일주일 안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 못 씁니다. 공매는 전답 과서를 사도 농지증 제출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잔금 내면은 그냥 본인께 된 거예요. 단 본인이 농지증을 갖다 내지 못하면 등기증을 못할 뿐이야. 먼저 사람 이름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경매에서는 일주일 안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고 공매에서는 농지증 내라 소리 안 합니다. 농지 사는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낼 때 농지증이 안 되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 해준다 뿐이에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매를 지금 살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농지증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보고서 기양사 물어봐야죠. 물어보죠. 그랬더니 담당자가 농지증 못 해드립니다.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안 들어가. 농지증 안 해주면 입찰보증금 띄잖아 지금. 공매는 상관이 없지만은. 불가하는 공문을 받으면 되잖아. 예?
농취증을 떼내지 못한다는 읍면사무소 담당자의 공문을 받으면 그걸 법원에 제출하면 되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된다는 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 담당자가 농취증을 안 해준다는데 전다 과손인데. ILP는 고대로 해가지고 공문을 만들어서 하나님 재판에 기사 찍으면 안 된다는데. 아니, 낙찰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농취증은 일주일 된다 해. 제가 만약에 월요일날 낙찰 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날까지 그 판사님 앞에 농취증이 들어가지 않으면 판사님이 불허가 이렇게 되거든요. 불허가 났는데 농취증을 안 내서 불허가면 입찰 보증을 못 쓰라 이런 얘기예요. 불허가 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서부터 저기 그게 뭐냐면 농취증은 간단한 겁니다. 제가 지금 거리 제한이 없어졌죠. 그럼 농취증은 농지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농지를 살려면은 농업인이 농지를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농업인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농지를 삼으로써 농사를 짓겠다. 이제부터 이 농지를 사서 농업인이 되겠다 하고 약속만 하면 농취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일 먼저 농취증을 띄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뭐라면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 농지를 사서 내가 낙찰을 받아서 등기 이전을 하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그 영농 계획서를 바라보고 진짜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고 하면은 농취증을 해주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러면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지목이 전답 과선이거든요. 색 중에 하나야. 하는데 가봤더니 무허가 건물을 지어놨어.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예? 못 짓죠. 그럼 거기 내가 그 무허가 건물이 있는 데다가 영농 계획서 써서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담당자가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농사 지어 못 져. 그럼 농취증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농취증 안 해줘. 그러면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지. 무슨 못 사는 거지. 뭘 사요. 안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방법을 찾아봐야 돼. 아, 그런데 농지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농취증을 해줘야 되는 농지가 있고 농취증을 안 해주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농취증을 해줄 수 있는 거를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농취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근거를 제시하면은 담당자가 농취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매로 나온 거를 담당자가 농취증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자꾸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면 뭐가 있어? 무허가 건물이 있으니까 농사를 질 수 없다. 안 해준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담당자가 농취증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을 잘 찾아가지고 보게끔 되면은 농취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뭐가 있어서 떨어져? 문제가 있으니까 떨어진다. 근데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사서 해결을 해서 판다. 즉 다시 말하면 부동산 투자라는 방법은 현재 시가가 1억짜리인데 1억에 사놓고 3, 4년 기다리다 보니까 1억 3천에 올라가더라. 그럼 그때 팔고 나오자 하는 것이 여태까지 투자 방법이었는데 저의 투자 방법은 1억짜리인데 아까처럼 농취증을 안 해준다든지 지적조상 도로가 없다든지 지분으로 나왔다든지 건물은 빼놓고 땅만 나왔다든지 하면 1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지? 4,900까지 떨어지면은 그것을 5,500 정도 주고 사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9천만 원에 팔고 나오자 이랬는데 1억짜리인데 그냥 9천만 원에 팔자 이랬습니다. 왜? 나는 5,500에 주고 샀으니까 1억을 현재 시가 1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마진만 챙겨갖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은 현재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진 걸 사서 현재 가격보다 조금 싸게 팔고 나오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뭘 해야 돼? 해결해야 돼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건물이 없는 땅만 산다. 지분으로 산다. 맹지만 산다. 농지증을 안 해준 걸 산다. 이런 게 했는데, 자, 보십시오. 뭐 너무 삼국시대 뭐 이런 거 말고 이조시대로 갑시다. 어떤 시대? 이조. 오케이. 이조시대에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있었겠죠. 그러면 그 당시부터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었을 때에 해결해 주는 법을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을 것 같아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만들어지지.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는 것이 어느 번 몇 조 몇 항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있습니다. 두 번째, 옛날부터 이조 시대 때부터 어떤 부동산을 자식들이 상속으로 같이 받아갖고, 특히 옛날에 배다른 형제들이 같이 상속받아서 대가리가 터지게 싸울 때 어떻게 나누자 하는 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있었겠죠. 근데 어느 법, 지금 현재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그런 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있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다. 옛날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곳에 집을 진 적이 있다 없다? 왜냐면은, 자 보십시오. 건축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96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건축법이 196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1960년도에 진 집은 건축법 적용 받았어 안 받았어? 뭘 다 안 받아. 참. 법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공부를 안 했잖아. 저는 강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해봤잖아. 저는 알죠. 근데 사모님 공부를 안 했잖아. 공부를 해야 돼? 돈만 벌으면 돼? 돈만 벌어. 그렇지, 돈만 벌으면 돼. 여러분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공부한 사람한테 돈만 버는 법을 배우는 데지 그 공부를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법정 이럴 필요는 없죠. 예전에는 건축법이 생기기 전에는 조선시가지령으로 일본 천황령으로 조선시가지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가지령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1961년 이전입니다. 1961년부터 건축법상 건축법이 만들어졌고 건축법상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조 말기 임금님이 어디서 살으셨죠? 어디? 어디? 궁궐? 어느 궁궐? 경복궁? 경복궁. 오케이. 경복궁에 살았어. 그러면 임금님이 경복궁 살을 때 신하들이 임금님 부르면 빨리 갈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었죠. 임금님 부르신데 빨리 와! 그러면 빨리 가야죠. 그럼 신하들이 살던 동네가 어디야? 안국동, 개동, 제동. 그러면 그 이조시대 때 안국동, 개동, 제동에 집 짓고 살던 사람이 61년도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갖고 집을 졌어, 지형졌어. 그러면 그 동네에 건축법상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집진 동네에 집 허물고 새로 지어서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 건축가가 나요 안 나요? 모른다고 얘기하니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럼 건축법상 도로는 61년도에 생겨졌는데 동네는 벌써 몇백 년서부터 생겨졌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전부 다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게끔 되면 집 다 허물어야 돼. 동네가 다 없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할 때는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외 규정에 의해서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투자해야 안 해?
그거예요, 그거.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법으로 다 만들어진 것을 법에 의해서 해결한다. 이게 아까처럼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사는데 사가지고 이것이 해결하는 법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했을 때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법이 다 있다 그랬죠? 네. 이 법이 누구 편이야? 법이 불쌍한 사람 편이다. 맞아, 틀려요? 아닙니다. 그럼 법은 정의로운 사람 편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법은 돈이 많은 사람 편이다. 네, 맞습니다. 돈 많은 사람 편이야? 권력 있는 사람 편이야? 권력이니까. 이렇게 어기장을 놓는 거고 법은 누구 편이냐 하면은 약자의 편.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알고 판사님 이런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법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법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 편입니다. 제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미련한 사람이 제가 이런 법 갖고 강의하고 설명하면 교수님 그런 법이 다 있었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은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을 가장 많이 잘 이용하고 아는 사람이 누구야? 그게 변호사야. 변호사야. 이 변호사를 보면은 변호사는 자기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범죄자를 보호받는 법을 가지고 막 하는데 금방 가해자 편에서 갖고 똑같은 사건 갖고 가해자 편에 서면은 가해자가 할 수 있는 법을 다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거야. 또 범죄자의 편에 드는 변호사는 범죄자의 편을 들어서 법이 다 있으니까 그거 갖고 반론을 하는 거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한다? 달라집니다. 즉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소송을 하다 보면은 판사님이 자기 스스로 연구하는 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법의 논리에 의해서 주장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도 피고의 법의 논리에 의해서 주장을 하면은 어느 논리가 더 정확한가에 따라서 어떤가 결론을 내립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소액 임차인이 있죠. 기준 권리보다 늦은 소액 임차인은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있어도 소액 임차인이 이런 소액 임차인 기준 권리보다 늦은 저지만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나를 배당해 주십시오 하면은 배당을 주는데 그 소액 임차인이 배당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이 연구해서 너 돈 드는 애가 왜 배당 안 하니? 너 이런 법 있는 거 몰랐니? 여기 내가 해놨으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판사님이 하는 거 봤어 안 봤어? 그러니까 요거 하는 것만 가지고 법의 논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법을 다 알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저는 아까도 우리 황경진 원장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설계 사무실에서 한 2, 3년 근무하다가 그 당시에 한양주택에서 공채를 뽑는 바람에 한양주택에 입사를 해서 중동에서 한 8년간 근무를 하고 와서 개인적으로 이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IMF 때 건설회사를 접고 경매를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경매로 이제 강의를 하게끔 됐는데
제가 이 토지 개발에 대해서는 원래 제가 개발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개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서 팔으려고 하다 보니까 형질 변경, 농지 전형, 맹제, 도로 만들기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한테다가 집을 지어달라고 의뢰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허가를 받아보는 것이 수십 번을 해본 겁니다. 강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 직업이 그거다 보니까. 그러다가 IMF 때 이 건설회사를 접고 경매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 4년 경매 강의를 열심히 했고 우리 수강생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는 경매 권리 분석을 아는 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경매 기본으로 2번은 그냥 떨어졌었어요. 물건이 나빠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 분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 술집에 이제 샌드위치 먹으러 가서 이 물건이 좋으니까 이 물건이 잘 들어가 그랬거든요. 그랬다는데 에이 그게 뭐가 그게 좋아요. 이랬죠. 강의실에서는 내가 얘기하는 거를 반박을 하지 않는데 술집 가서는 에이 교수님 제가 생각하는 그것처럼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판단하는 게 맞는데 그 사람은 어떤다? 저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이게 좀 틀림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이게 좋다 그러지?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은 토지를 볼 줄 모르더라. 그러니까 토지를 안 보고 건물만 보다 보니까 저게 좋다는 거야. 나는 토지까지 볼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아하, 이 부동산 투자가 건물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도 볼 줄 알아야지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한다? 아,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토지도 알아야 된다서 토지 강의를 하게끔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잘 했는데 대한민국에 경매를 가르치는 대학이란 대학은 다 가르치죠. 학원에서 가르치죠.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도 가르치죠. 이제는 경매를 안 가르치는 데보다 가르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권리 분석을 배워가지고서는 경쟁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투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 경매를 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좀 더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는 것을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 떨어진 것을 손을 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특수경매고, 그 특수경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를 권리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더라. 경쟁력이 어떤다?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아까 황 원장님하고 제가 한 5년 전에 여기 와서 이 특수경매 제가 물건 골라주는 걸 강의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분경매든지 건물 매각처에는 단독공차였습니다. 이거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몇 사람들이 낙찰을 받고 막 돈을 벌다가 보니까 한 1년, 2년 후에는 80명까지 들어와갖고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만 뽑으십시오. 내가 이런 정도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수경매도 배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한 3대1, 4대1 정도로 어떤다? 경쟁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매는 특히 제가 여기서 추천 물건 강의할 때는 지분 경매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지분 경매는 웬만하면 다 합니다. 지분 경매 갖고 돈 돼야 안 돼요? 이제 안 됩니다. 우리는 특수경매에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한층 더 높아서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을 우리는 다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샀으면 사는 게 어려워요? 파는 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다? 아, 파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파는 게 어렵다고 해서 진짜 어려운 줄 아는데 제가 보기엔 파는 게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부동산 살았는데 안 팔리시는 분 말씀해 보십시오. 못 팔고 있다. 못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네? 못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가격을 안 낮추면. 못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뭘 또 못 팔어, 안 파는 거지. 다시 말하면 못 판다는 얘기는 가격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격만 낮추면 팔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파는 겁니다. 왜? 가격이 어떤다? 낮으니까 안 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살 때는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된다고? 팔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파는 방법이 제가 여러분들의 수강에서 파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 가격의 결정만 되면은 무조건 팔립니다. 제일 첫 번째,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가격의 결정을 누가 하냐면은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누가 결정한다? 파는 사람이 결정한다. 두 번째,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이 동네 이런 부동산을 얼마 정도 가다 보니까 얼마 이상은 받질 못하니까 그런 정도 가격에 내놓으신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한다?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쵸? 내가 팔다 못 팔으면 뭘로 판다? 경매로 팔으면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은 어떤 부동산이든지 다 팔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그러면 돈을 버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누가 결정한다?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한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한 20분 후에쯤 되면 쉬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쉬는 시간에 제가 저 문을 열고 나가다가 이게 앞에 계신 분이 미는 바람에 제 손이 저 문에 띄어서 떨어졌습니다. 이분이 슬슬쩍 주워가지고 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 손가락 살사람하고 경매를 붙였습니다. 최저가 10만원 하고 붙였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5만원 내려갔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분한테 야, 아무것도 사는 다면 내가 1,000원에 줄게. 근데 이분은 1,000원? 1,000원이라면 사줄게. 1,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이거를 누구한테 팔까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내가 화장실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한테 조용히 와서 얘기해. 너 혹시 이 손가락 필요하지 않니? 그럼 전 사야 안 사요? 그럼 살 때 내가 가격을 정해? 파는 사람이 정해? 그럼 내가 얼마에 팔 건데 500만 원. 야, 300만 원 깎아주면 안 되니? 파는 사람 아니야 300원 못 해주고 네가 정 그렇게 얘기하니까 450까지는 줄게. 내가 450이라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제일 돈을 버는 것이 그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부동산은 좋은 부동산, 딱 한 사람이 필요한 부동산은 돈이 되는 부동산. 무슨 얘기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팔을 부동산 말고 내가 이것을 샀을 때는 저 사람이 살 수밖에 없다. 그걸 사서 내가 가격을 불러주는 겁니다. 너 이거 살래? 안 사? 네가 안 사고 100이나 보자.
이렇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즉, 이게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땅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투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평택에 나와 있는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상당히 잘 지었더라고요. 한 4, 5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건물 주인이 땅을 자기 이름으로 하지 못해놓고 개발업자한테다가 냈다가 개발업자가 부도가 나니까 땅만 경매로 나온 거예요.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됐더구만. 평택에 개발업자가 땅을 개발해서 팔려고 막 할 때 평택에 땅이 올라가니까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는 걸로 해놓고 다 해놓고 걔가 토지 등기를 이제는 못한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것을 그런다? 자기 그 산 사람 이름으로 사용승낙해서 집을 한 4, 5억 들여서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집을 짓는데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같아야 달라요. 법정 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만 나왔어? 땅만 나온 겁니다. 근데 땅이 가격이 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졌는지 아시죠? 건물 주인이 그걸 살 때 자기 이름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뭘 만들었나? 그 땅에다 가처분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는 가처분을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사요 안 사요? 돈이 되면 산다니까 참. 무조건 산다 안 산다 이렇게 OX 논리를 보면은 좋은 부동산만 고르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는 이게. 그런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차이점이 뭡니까?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차이점 뭐예요? 공적인 거와 개인적인 거. 5년 실력. 공소시는 법에서 정의하는 것이 기한이 나와요. 아니 아니고 둘 다 범죄나 잘못을 저질렀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없었던 일로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공소시효는 형법에 있는 겁니다. 살인을 저질렀는데 30년이 지났으면 없던 것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형사는 공소시효, 민사는 내가 사장님 술집에 가서 술을 한 30만 원치 먹었거든요. 외상!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어떤다? 외상 줬어. 근데 내가 줘, 안 줘? 안 줘. 그래도 좀 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강의를 들어오다 보니까 달라고 그러지 못하고 2년 지났어. 소멸시효로 끝났어 이제. 달라고 하지 마. 이게 소멸시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소멸시효는 외상으로 먹었는데 그냥 뭐 써준 거 없잖아요. 없어도 또 갖겠다고 써준 게 있어도 저절로 그냥 없어버리고 마는데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무슨 기간?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기부등본에 올라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소멸시효에 의해서 저절로 없어져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에 있으니까 등기부등본에 있는 걸 저절로 없어져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야지 없어져. 그게 제척기간입니다. 민사에. 그러면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제척기간이 10년, 가처분은 3년. 근데 그 평택에 가처분한 것이 4년이더라고. 제척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낙찰을 받고 그 가처분한 사람을 상대로 제척기간에서 가처분 지어달라. 판사님이 지어라. 하다 보니까 가처분 지어지고 땅이 그렇게 됐죠. 건물 주인한테 갔습니다. 땅에 대한 샀으면은 무슨 권리를 샀다 그랬죠? 치료. 사용에 관한. 사용. 무슨 권한? 사용. 그런데 나는 사용의 권한을 샀는데 건물 주인 네가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치료를 달라. 이러면은 그 건물 주인이 철거하겠다 그래, 네 땅 팔으라 그래. 땅 사라. 그럼 가격을 그 사람이 정해, 내가 정해. 내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가격을 다시 말하면 손가락 주인이 건물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령이 지금 건물이 3, 4억, 4억짜리니까 건물 주인이 땅을 사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했는데 가서 봤더니 쓰러져가는 옛날 집 있어. 그럼 건물 주인이 땅 산다 그래, 안 산다? 건물 주인이 땅 산다 그러면 단체 하나 주셨다고 양목 맞추는 꼴이지.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나 안 산다. 그러면 너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된다? 철거하고 나가라 하고 압력을 줘서 싸게 내가 사서 건물과 땅 주인을 한 개로 만들어서 공인중개사한테 이거 건물과 땅 다 내 걸로 만드는데 좀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얼마면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해가시죠? 세 번째, 건물 주인도 없고 무허가 건물로 철거하는 비용만 어떡한다? 한 2, 3천 들어가게 생겼고 건물 주인을 찾아야지 건물 주인 보고 철거하고 나가라고 할 텐데 건물 주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딘지 알지도 못해.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사다 안 되겠으니까 다시 뭘로 판다? 경매로 또 파는 겁니다. 그럼 경매로 팔았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는 49%까지 떨어졌을 때 55%에 샀는데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70%에 사가지고 가면은 55%에 사고 70%의 그 사람이 샀기 때문에 배당으로 어떻게 한다? 15%가 남는 거죠. 이 세 번째 파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파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10분 쉬었다가부터는 그런 것이 어떤 부동산이 그런 부동산인지를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황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추천 물건 강의한다고. 저는 추천 물건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주는 건데 이것이 다음 주에 추천 물건을 강의할 거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게끔 되면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이게 물건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옛날에 돈 벌었던 것도 설명해 드리고 이것은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에 입찰에 들어가도 되는 거를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설명하는 건 뭘 설명한대? 좋은 일이 있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준다 그랬잖아요. 뭘 설명하는 거예요? 특수경매. 돈이 되는 거. 저는 이것을 샀을 때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판다. 파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파는 방법을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팔 수 있을 때 사야 되는데 파는 방법을 모르면 어떤다?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걸 사서 누구한테 어떻게 팔아? 사 못 사. 못 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파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따가 무슨 강의를 한다고? 이거를 샀을 때 이렇게 판다는 겁니다. 팔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걸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지분 연매, 건물 매각제와 도로 없는 땅 이런 것을 사가지고 이렇게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판다. 파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이 추천 물건도 들었나? 파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이 추천 물건을 한 달에 2번씩 하거든요.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이 창원에서는 매월 2번째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4번째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추천 물건을 골라가지고 제가 파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만약의 경우입니다. 추천 물건 강의를 내가 4번째 화요일 날 10시에 한다고 그랬는데 바쁜 일이 생겼어. 바쁜 일 보러 가야 돼? 강의를 들으러 와야 돼? 자, 생각해보자고요. 이건 저는 돈 버는 강의죠. 돈 벌러 와야 돼? 바쁜 일 보러 가야 돼? 돈 벌러 와야 돼요. 에이, 또 사기,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추천 물건을 강의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 놨거든요. 이 추천 물건 강의는 다른 일반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는데 추천 물건 강의는 유튜브에 안 올립니다. Thank